7주차 5월 3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탐색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 사용하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인터넷 쇼핑몰, 쿠팡이나 11번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입을 해보고 물건을 구매하고 물건을 잘못 구매했다 그러면 반품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문한 거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품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처음에 배우실 탐색기라고 하는 거는요. 익스플로러라 그래요. 영어로. 탐험한다는 뜻이죠. 탐험하는 거. 우주왕복선에서 익스플로러라는 그 우주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탐험한다는 뜻이겠죠. 뭘 탐험하느냐? 내 컴퓨터에 있는 저장 공간들의 자료들을 관리도 하고 복사, 관리한다는 게 이제 뭐 복사, 뭐 삭제, 이동 이런 거가 되겠죠, 사실은. 그 다음에 뭐 등록 정보를 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확인하는 게 이제 탐색기예요. 어디 있는가 좀 먼저 보면은요, 바탕화면에 혹시 내 PC라는 아이콘이 있으시면 이걸 실행하셔도 되고요. 시작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을 쭉 내려가다 보시면 윈도우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윈도우 시스템. 이 안에 파일 탐색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확대가 좀 안 되네. 파일 탐색기가 있는데요. 바탕화면에 내 PC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시작 버튼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윈도우즈 시스템. 거기에 내 PC도 있고 파일 탐색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서요. 여기 가서 내 PC 또는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셔도 되고요. 우리 윈도우즈 로고 있죠? 윈도우 로고 키 있어요. 로고 키. 키보드를 보시면 제일 아랫줄에 CTRL, ALT, 컨트롤하고 Alt 키 사이에 보면 창문 그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누르시면 시작 버튼이에요. 이게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누르시면은요. 알파벳 E를 누르시면 익스플로러 탐색기가 실행이 돼요. 로고 키를 눌렀다 띄면 안 되고요. 로고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파일 탐색기라는 게 작동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PC를 바탕화면에 있는 걸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곳에 있는 자료를 눌러보시면 이게 파일 탐색기예요. 그런데 이제 로고 키 눌러서 E를 누르면 바로 파일 탐색기라고 뜨잖아요. 상단에. 이렇게 실행하나 내 PC로 들어가나 똑같아요. 요 상단에 즐겨찾기를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로 뜨고요. 그 다음에 내 PC를 누르면 내 PC가 뜨고 그래요. 그럼 화면의 제목이 약간 달라지는 것 뿐이지 기능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서라는 폴더 보이세요? 왼쪽 상단에? 네.
그 문서라고 하는 폴더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문서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터넷이나 윈도우에 관련된 걸 공부하는 것 뿐이지 이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수업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7월 달부터 하는 공부에는 이런 이제 컴퓨터를 직접 사용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USB 메모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를 하나씩 갖고 오셔야 돼요. 구매하셔도 되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갖고는 다닙니다. 요거는 좀 크죠? 크기가. 용량이 좀 큰 거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특별히 구매를 따로 했던 건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금속으로 생긴 것도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대한항공에 가입을 했더니 보내줬던 건데 용량은 굉장히 작아요. 간장 종지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USB 메모리는 냉장고 크기라고 보면 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금속으로 생긴 요거는 너무나도 용량이 작아요. 사실 쓸 데는 없어요. 너무 용량이 작아서. 근데 이걸 왜 갖고 있느냐? 저 개인적인 자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공인인증서라든지. 용량이 작아도 그런 거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간장을 대접에다 부어서 우리가 사용하기는 불편하잖아요. 간장 종지에 쓰는 게 가장 편한 것처럼 용량에 맞춰 쓰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가족들이 있으면 USB 메모리를 하나씩 달라 그러시면 여유분이 있으시면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때 가서 7월 달에 수업할 때 알려드리겠지만은 개별적으로 구매하셔도 되고 공동 구매하셔도 돼요. 제가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가져올 테니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여기에 제 USB 메모리가 아니라 용량이 큰 자료를 따로 갖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제 컴퓨터에, 제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있는 기본 장치 464고요. 510인데 컴퓨터에선 464로 나와요. 요 아래 거는 뭐냐면 제가 별도로 갖고 다니는 보조기억 장치예요. 요거는 이제 2000기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1811기가로 나오는데 요 숫자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컴퓨터는 2진수라는 걸 쓸까요? 10진수라는 걸 쓸까요? 우린 10진법을 쓰잖아요. 1111이라고 하는 10진수를 쓰는데 컴퓨터는 2진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진법 차이 때문에 약간 숫자가 달리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분명히 2.00테라라고 2000이라고 된 거를 샀는데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까 1.81, 180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서 반품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써있냐면 케이스에도 컴퓨터 특성에 따라서 용량 표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품 사유가 안 됩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는 뭐가 있냐면요, 이건 저 개인적인 자료 갖고 있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뭐 필요한 거를 구매한 게 있어요. 프로그램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계부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내역. 이제 카드로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같은 게 있잖아요. 저는 이거를 우편물로 받아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보면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다가 매달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외식, 나가서 이제 제가 밥을 사 먹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외식으로 표기를 하고,
또 이제 식재료를 구매하기도 하잖아요. 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한 10여 년 동안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관리비 나간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저장을 해놨어요. 선생님 가계부 같은 거예요? 예? 가계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 가계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무슨 신용카드로 어디서 물건을 샀는지 이런 것들. 요거는 뭐지? 아파트 관리비. 이건 예전에 뭐 계약금 했던 건가 봐. 제가 2006년에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아파트 이제 관리비 계약했던 거. 이건 뭐야? 3억 30년 대출 6.5%라고 이건 잘 모르겠네요. 이건 이제 이사 비용. 그런 거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제 신용카드. 요거는 제 헌혈한 거예요. 헌혈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헌혈을 한 150번 정도 했는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공부할 때 뭐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교재에 있는 거는 제게 아니잖아요. 남의 거 갖고 공부하기가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배웠던 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헌혈한 거를 가지고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헌혈했나 봐요. 누락된 게 있네. 최근에도 헌혈했는데 그걸 기록을 못 했나 봐요. 여기 보면은 82년 4월 29일 목요일 날 헌혈 증서 번호 기증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헌혈한 증서도 기증을 했네요. 요 X라고 되는 건 기증을 안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증을 78개를 기증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합치면 약 100개 이상을 기증을 했네요. 제가 2006년까지 헌혈한 게 61,700cc를 헌혈했어요. 야, 드라큘라가 보면 흥분할 것 같아. 헌혈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헌혈 유공 포장도 받았어요. 적십자에서. 헌혈을 하면은 7사람을 살릴 수가 있대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마포에 여기 옛날 신민당사 있던 자리가 예전에 혈액원이었거든요. 제가 도화동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 가까우니까 헌혈을 했는데 처음에 헌혈했던 건 기억이 나요. 터미널에 심부름을 갔었는데 거기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헌혈하세요 하고 학생일 때 저를 잡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쁜 거 아니니까 헌혈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몇 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발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혈을 시작했어요. 헌혈을 하게 되면은요, 헌혈한 이제 그 내역이 통보가 와요. 혈액형서부터 시작해서 간 기능 수치라든지 뭐 성병이 있는 거 없는 거라든지 별의별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당에도 출연을 했었어요. 이금희 씨가 이제 진행했던 거. 그리고 한동안은 혈액원에 가면은 헌혈하는 포스터가 있거든요. 그 팔뚝에다 바늘 꽂고 헌혈한 장면들을 사진 찍었는데 그게 제 팔뚝이에요. 요즘은 이제 걸그룹이나 그 잘생긴들이 이제 보이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헌혈 이제 홍보를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걸그룹 이런 거를 잘 몰랐으니까 그때는 뭐 토끼소녀 이런 사람들밖에 없었잖아.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가. 그때는 이제 제 팔뚝이 한동안 이제 인기가 있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엑셀을 가지고 공부할 때 이거를 가지고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연도별로 헌혈을 몇 번 했는가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82년도 헌혈을 4번 했고요. 가장 많이 할 때는 95년도 15번을 했네요. 보통 법령에는 1년에 6번을 해요.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성분 헌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분 헌혈. 혈장만 따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내 몸에 돌아와요.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제가 이제 혈소판
그 환자들을 위해서 헌혈을 한 5, 60번 했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이제 엑셀을 가지고 공부를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돌잔치 때, 우리 아이들 돌잔치 때 뭐 금반지 이런 거. 요즘 솔직히 금값이 너무 비싸니까는 돌잔치 때 금반지 해주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누가 헌혈을 누가 이제 그 돌반지를 해주셨는지 그것도 기록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 저장을 해놨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해서 제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했던 게 있고요. 이건 이제 추석 때 맞이해서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만든 거였어요. 저는 이제 직업상 이제 연말이 되거나 명절 앞두면 문자를 보내드리거나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명절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수업하는 사이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했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신문 기고하는 거 그거를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제 사진 찍었던 건데 프로필 사진 찍은 거. 밖에 외출할 때는 갓을 쓰지만 실내에선 요거를 쓰잖아요. 그렇죠. 사대부들이 요것도 하나 사가지고 요렇게 이제 한복을 제가 이제 입고 했었는데 요런 것도 찍었던 기억이 나고요. 요거는 이걸 쓰고 찍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앱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 새겨지더라고. 수염도 이렇게 그려지고. 이건 유언장을 제가 예전에 써놓은 게 있었어요. 유언장. 뭐 무거운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뭐냐면 제 이력서, 그 다음에 제 자격증. 자격증이 꽤 많아요, 사실. 굉장히 뭐가 많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직업훈련 교사라고 하는 자격이에요. 이런 자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받은 거 예전에. 여기 포장증이 여기 있네요. 포장증. 헌혈 50번 했을 때 제가 이제 적십자사로부터 받았던 포장이에요. 금장.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헌혈을 한동안 못 했었어요, 사실은. 100번 하면은 요즘은 또 다른 뭐 포장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아직 제가 못 받고 200번 되면 받으려고 하는데 좀 더 아직 이제 헌혈을 더 해야 되겠죠. 저도 교육받으러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제가 우리 여기 여기 중부에서 포토샵도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건 위촉장.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거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하는 윤리홍보사절. 여기 이제 제 주민등록번호가 보여서 자세한 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서울시 공무원을 했었거든요. 임용장 받은 것도 있어요. 이제 일찍 사표를 내고 사퇴를 하고 나와서 사실은 경력은 얼마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제가 책을 썼던 거. 이건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컴퓨터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거를 배워야 됩니다. 라는 거를 이런 과정을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라는 거를 제가 이제 책을 썼었던 거 있어요. 제 이름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명신대학교 하태령 교수님, 경원직업전문학교의 성보경 이제 교수님하고 3명이 했는데 제가 제일 연장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이름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공덕동 로타리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있었죠. 지금은
50플러스 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모든 행정기관들이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방으로 다 이제 내보냈거든요. 그 건물이 비어 있으니까 50플러스 재단이 이제 거기 본부로 들어갔고요. 거기서도 한 10여 년 동안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요청을 해와서 했던 것도 있고요. 이건 이제 학위, 대학 학위라든지 이런 교육과정 받은 거라든지. 이건 캘리그라피인데요. 제가 손글씨가 없다 보니까 캘리그라피 잘 하시는 분한테 좀 써달라고 했어요. 제가 이분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낭만낙도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셨죠? 요 글씨 쓰신 분이 저희 선생님이세요.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캘리그라피 강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드라마의 실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대학교 하면 그 유명하신 교수님 계시죠? 예전에 그 주얼리호 총 맞아가지고 사경을 헤매실 때 수술해갖고 살려내신 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 명예해군 대령이죠. 그래서 대전 국립병원장으로 계시는 그분이 실제 모델이 돼요. 이 드라마에. 막 죽어가는 사람 다 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글씨를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이 써주신 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글자를 쓰면 요 글자를 좀 잘라가지고 제가 이제 조합도 하고. 저는 진짜 글씨를 못 써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애들 미스 숙제를 대신해 준 적이 있거든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울더라고. 그리고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는 2번 다시 그림 그리지 마 그러더라고.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지금도 못 그리는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컴퓨터 전공한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게 글씨를 못 쓰지만 컴퓨터에는 여러 가지 글꼴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글꼴들이. 그걸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이에요. 전자책들. 책을 제가 한 500권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책장에 너무 많이 쌓이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대부분 아는 내용이지만 버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전자책을 컴퓨터로 다 옮겼어요. 장비를 사가지고 보름 동안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는 드릴 수 있는데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우리 책을 보면 이렇게 겉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작도로 다 잘라내요. 그럼 낱장이 되잖아요. 낱장으로 된 거를 기계에다 집어넣으면 컴퓨터 파일로 바꿔주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아니다 한 달 했구나. 보름간 자르고 그다음에 보름간 또 작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리어카 2대에다가 실어가지고 이제 고물상에다 팔았어요. 32,000원 주대요. 500권. 근데 막 어깨도 아파가지고 파스 붙이고 침 맞고 하느라고 돈이 더 나갔다. 집은 이제 깨끗해졌지. 근데 그렇게 버렸는데도 지금 또 책이 많이 쌓였어요. 이건 제 강의할 때 필요한 자료들이에요. 이 중에 하나 뭐 잠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우리 컴퓨터라는 세상을 이끌어 오신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를 모르시는 분 같으면 상관없죠. 컴퓨터를 배우신 입장에는 한 번씩 들어볼 만한 이름도 있을 거예요.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 마우스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마우스는 어떤 한 사람이 만든 건 아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 다음에 사람으로 말하면 뇌죠, 뇌. 컴퓨터에서는 이제 CPU라고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거를 개발하는 회사가 미국의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인텔을 창업하신 분도 있고요.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 하면 뭐가 유명해요? 예전에도 우리 아주 오래전에 그 하버드 대학에 공부벌레들 해가지고 드라마 있었죠. 외국 드라마. 근데 하버드 대학이요. 컴퓨터를 세상에 제일 처음 만든 대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데가 하버드 대학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인터넷으로는 갔다 와봤어요. 하버드 대학 교정에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에 이렇게 학교를 다녀보고 이렇게 구경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에요. 파스칼.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39살에 사망했대요. 이거를 만들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일시, 백, 천만, 10만 단위까지 계산하는 계산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작대기 같은 거로 뾰족한 거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여기 위에 눈금이 나타나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덧셈이 되고 왼쪽으로 돌리면 뺄셈이 돼요. 이게 찰스 바베지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컴퓨터에 계산하는 기계를 처음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가 불이 나서 홀랑당 타버렸어요. 근데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의 컴퓨터처럼 계산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처리하는 장치가 따로 있고 기억하는 장치가 있다라는 게 나왔대요. 에이컨 교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IBM이라는 회사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마크1이라는 계산기를 처음 만들어요. 말이 계산기지 컴퓨터죠. 이거를 뭐를 했느냐? 미사일 탄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마크1이라는 건데 이게 컴퓨터예요. 컴퓨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멈춘 거야. 그러니까는 뭐 과학자들이 와서 다 열어봤는데 안 된 거라.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청소부 아저씨가 뭔 일이 있길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난리를 치는가 가서 봐서 뚜껑을 열어서 봤더니 벌레가 죽어 있더래요. 벌레가. 그래서 벌레를 치운 거야. 빗자루를 쓸어서 버렸겠죠. 아침 되니까 또 과학자들이 와서 작동을 시키니까 작동이 된 거라.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건드렸냐 이거지. 청소부 아저씨가 빗자루로 벌레를 쓸어버렸다.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벌레가 영어로 버그라고 하거든요. 버그. 벌레 잡는 걸 영어로 디버그라 그래요. 그래서 컴퓨터 용어에서는요. 디버깅 한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컴퓨터예요. 머클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이 컴퓨터를 지구상에 처음 만들어내신 분이 이 에커트와 머클리라는 교수님 두 분이에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만들었어요. 그때 컴퓨터가 이거예요. 이게요. 30톤이에요. 30톤. 무게가. 폰 노이만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우리 컴퓨터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튜링이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군인이에요. 군인. 암호 해독기를 만들어서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암호를 이용해서 뭐를 보내주는데 그때 이제 아군 측에서는 이 암호를 해독을 못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암흑을 해독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전쟁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영국에는요, 영국 화폐에 주인공이 누구죠? 엘리자베스 여왕이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 얼굴도 올라가 있어요. 영국 화폐. 그만큼 유명하신 분이에요. 트랜지스타라는 것을 발명하신 분이에요. 트랜지스타. 반도체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마우스를 만드신 분이에요. IBM이라는 컴퓨터 회사를 창업하신 분입니다. 인텔 회장님이에요. 인텔 회장님. 우리 컴퓨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는 인텔 그 CPU라는 걸 만드는 그 회장님이세요. 그다음에 인텔이라는 회사하고 맞먹는 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AMD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인데요. 그 창업하신 분 회장님이세요. 근데 인텔 회장님하고 AMD 회장님이 36년생 동갑이세요. 여러분 델 컴퓨터 들어보셨어요? 델이라는 컴퓨터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대리점이 없어요.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그러니까 사실 비용이 싸죠. 여러분들 그 미국 드라마나 우리 은행에 가보면요. 모니터들 이렇게 직원들 쓰는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델 거를 써요. 델이 제일 싸거든요. 그 창업자예요. 우리가 윈도우라는 걸 쓰기 이전에는요. CPM이라는 운영체제라는 것도 있었고요. 전 대학에서 이걸 배웠어요. 제가 졸업 논문을 이거를 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터넷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터넷. 팀 버너스리라고 하는 분이세요. 빌 게이츠라는 분이죠. 얼마나 부자면 집에 공항이 있어. 영원한 우리의 잡스형 스티브 잡스.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든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애플, 아이폰. 이분이 이제 삼촌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삼촌이 과수원을 하셨는데 사과 농장을 하셨거든. 그러니까 사과 저장 창고 옆에다가 방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공부하라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보고 배운 게 사과였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는데 애플 컴퓨터라는 회사를 차린 거지. 멜론 농장에서 살았으면 멜론이라고 적겠지. 근데 그 사과 과수원 자리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유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고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사진 강의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산세베리아 아시죠, 여러분들? 산세베리아 꽃이 폈어요. 산세베리아 꽃 핀 거를 제가 찍어봤어요. 어느 분 아는 집에 이제 방문했는데 산세베리아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찍어봤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세탁기. 저희 집 세탁기를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이거는 책이에요, 책. 윤미네 집이란 책인데요. 윤미라는 그 여성분이 태어날 때 아빠 되시는 분이 이제 아기를 이제 강보에 싸서 데리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기 때부터 사진을 찍어서 이 윤미라는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때 시집가는 장면까지 찍어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찾던 책 이름이 윤미네 집이라는 책인데요.
알고 봤더니 저랑 동갑이더라고, 이분이. 현재 외국에 살고 계신데요. 그 윤미 아버지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대학 부총장까지 지내셨던 교수님이세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사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들. 이건 영상 편집할 때 제가 많이 쓰는 이제 자료들이에요. 이런 자료들을 쭉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격증에 관련된 이제 제 교육 자료들이고요. 해킹 보안 전문가 뭐 이런 자격증도 제가 취득을 했는데 이런 거라든지 공동구매 관련된 자료들, 도서 주문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그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 아빠의 그 폭력에 이제 가수가 되려고 이제 가다가 배가 이제 그 파손되는 바람에 무인도에 갇혀가지고 어른이 됐잖아요. 그 나왔던 영상이에요, 영상.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그 감동적인 영상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분들 영상을 제가 이제 저장해 놓은 거라서 잠깐 아까 몇 개만 보여드렸고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또 제가 집에 가면은요, 옛날 그 드라마 있던 대장금, 이것도 유튜브로 또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또 계속 보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을 저장을 하려니까 기억장치에는요, 주기억장치라는 게 있고요, 보조기억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주기억장치는 우리 머리, 뇌 속에 있는 기억하는 거고요. 우리 주기억장치에 다 저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딘가에다 적어 놓잖아요. 책이나 공책처럼. 그게 보조기억장치예요. 근데 주기억장치는요, 전원이 컴퓨터를 종료하면 다 지워져요. 근데 보조기억장치는 본인이 삭제를 해야만이 삭제가 되거든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아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잘못해서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다시 다 제가 또 어디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작업을 해 놓은 건데 이거를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많이 되겠죠. 제가 이 안에 몇 개 자료가 들어있냐면요. 너무나도 많네요. 너무나도 많아서 엄청나게 많은데 아까 영상 갖고 있는 것만 해도요. 이게 지금 68개의 영상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있어요. 영도다리 있잖아요. 영도다리 부산에 영도다리가 낮 2시가 되면은 영도다리를 올리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 방송에 라디오 방송 뭐야 그 버스 방송에 2시가 되면 영도다리가 올라가는데요. 근데 보니까 딱 2시 전이더라고.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영도다리 올라가는 걸 찍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부산 사람이니까는 옛날에는 영도다리가 올라갔다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실제로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에 간 김에 그거를 이제 봤던 기억이 나요. 이제 그런 자료들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직접 이거는 이제 컴퓨터 내에 있는
고유 장치고요. 전원이 종료되면 내용이 모두 삭제가 돼요. 근데 보조기억 장치는 본인이 삭제를 해야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배우는 데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려서 지금은 다 설명을 못 합니다. 요런 정도만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쭉 올라가시면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사진. 저 왼쪽에 보면은 문서 밑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제 거니까 이거는 제 사진이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본인 사진은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진 폴더를 열어보면 이렇게 사진이 크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목록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목록. 근데 이게 무슨 사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클릭하면요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걸 크게 봐라, 아주 크게 봐라, 조그맣게 봐라, 여러 가지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파일의 이름이 뭐고 언제 작성이 됐으며 언제 작성이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여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입니다. 요거는요 어버이날에 우리 아이들이 선물해줬던 실제 돈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꽃다발처럼 이렇게 준 건데 지금은 요거를 다 뺐어요. 실제 현금은 빼고 프린터로 얘를 인쇄를 했어요. 인쇄해서 말아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 거 하나 엄마 거 하나 해서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선물해 준 거라서 갖고 있고요. 클릭하면 여기 보여요. 아까 요 사진은 제 강의하라는 곳에 가면은 거기 어디냐면 금천구인데 도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못 쓰는 그 승용차예요. 승용차인데 승용차에다 이렇게 화단처럼 뭘 만들어 놨더라고요. 생소해서 좀 신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촬영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딸내미 큰애 그림자는 이제 저하고 애들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 그림자로 보이네요. 그렇죠. 이거는 제 방이네요. 제 방을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모니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제 쓰는 노트북이고요. 모니터를 2개를 더 붙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노트북,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 노트북을 옆에다가 이제 요 스탠드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스탠드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다니려고 이거 뺐고요. 요 자리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더 뒀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 모니터는요. 요 노트북이 제가 지금 여기에 하나, 둘, 세 대를 쓰는데 여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저 창고에다 지금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요 밑에 의자 밑에 여기도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본체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쓰니까 막 집이 지저분하다고 저보고 다 갖다 버리래요. 주방도 보이네 저쪽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써놨는데 공부를 해야지 뭐 노력도 안 하는데 감천이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보였던 제 USB 메모리 찍은 사진도 보이고요. 저희 집에 1원짜리 동전이 4개 있네요. 5원짜리도 3개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니까 이건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작업해 놓은 거 보시죠. 그렇죠. 그걸 한번 찍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찍어 봤던 건데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공원이 있어요. 공원. 호수공원이 있거든요. 이거 북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요 크로마키라는 배경을 놓고 이제 새해 인사하는 걸 촬영했던 거예요. 그럼 이 녹색 부분을 투명 처리 명령을 걸면 투명 배경이 되거든요. 그럼 그 뒤에다가 다른 영상을 집어넣으면은 영상 속에 내 얼굴이 비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량이나 이런 영화도 다 이렇게 이런 배경, 녹색천 배경을 놓고 촬영을 해요. 바다에다 놓고 실제에 전투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파란 녹색 배경천에다 놓고 촬영을 하고 걔를 투명 처리하고 나면은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교보문고에 가면은요 이런 걸 팔아요. 이런 걸 팔면은 제가 이걸 찍어봐요.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이걸 찍어봤던 기억이 나네요. 안경공장 공장장 광고가 재미있어서 좀 제가 찍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가용에다가 이렇게 엔진룸을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도 심어놓고 한 것 같아요. 증산역이라고 써있네요. 증산역. 그런 기억이 있네요. 이것도 뭐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사진 찍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를 여기다가 이제 모아놨던 것 같아요. 요거 세세한 공부는 이제 7월 달부터 할 거니까는요. 그때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 지금 인터넷 공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관리하는 거 공부하시게 되면은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